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충주 지방 강의를 이제 강의할 모멘토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충주 관련해 가지고 지방 투자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지방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투자 대상 물건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화면에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일단은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지는 부동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사해야 될 항목, 조사할 부분, 이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투자,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는 목차, 그리고 이제 투자에 필요한 기본 종목, 그 정보들,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봤습니다. 크게 이제 네 가지로 구분을 했고요. 충주시의 기본적인 현황,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산업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했고, 그리고 투자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개발 계획 등에 대해서 알아야지 좀 더 향후 미래 그 발전 가능성, 가치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그 입지 분석, 충주가 입지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할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충주시에 있는 아파트와 상권에 대해서도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충주의 지리적인 특징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충주는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중앙에 포진해 있고요. 정중앙에 포진해 있으면서 충주 주변으로, 여기 지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충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원도 원주랑도 가깝고요. 제천이랑도 그 충주 옆에는 바로 제천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조금 거리는 있긴 하지만 1시간 정도의 청주가 있습니다. 이게 강원도 원주하고 붙어 있다 보니까는 충주 사람들 말투가 약간 강원도 사투리라는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지역적인 특성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충주가 경기도 이천과 여주에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요 최근에 이슈가 나왔던 이 철도망, 그 4차 철도 계획, 그 이슈에서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철도가 이제 이천 부발까지 연결되는 철도가 연결이 됐고, 최종적으로는 충주에서 수서까지 가는 이제 철도가 연결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자세히 얘기할 거고, 어쨌든 지금 여기 지도에 봐보시면 충주를 중심으로 해서 충청북도에 충주 옆에 제천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서남 쪽에 청주가 있습니다. 이 충청도라는 말에 생긴 유래가 충주와 청주를 합해서 충청도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충청도에서 충주하고 청주가 상당한 중심지 역할을 했다는 반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투자의 포인트는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지역의 거점 도시를 한번 살펴보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지역에서 발전을 하려면 중심이 되는 게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작은 도시가 아니라 거점 역할을 하는 도시들이 어떤 도시들이 있는가, 그리고 그 도시들이 이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부동산 정책이 정부 정책에 많이 영향을 미치면서 저희가 뭐 안 보고 갈 수도 있지만 한 번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시장이 어디 소속인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어디 소속일지. 특이하게 지금 봐보면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21대 선거 때 그 180석을 차지를 하면서 대부분이 이 충청도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됐었는데 충주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쪽이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3선입니다. 3선. 이종배 국회의원이 여기서 상당히 이제 이쪽 지역에서 계속 오랫동안 그 국회의원을 했었고 시장 또한 국민의힘입니다. 근데 이게 뭐 부동산 투자에 큰 영향을 뭐 안 미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부동산 투자를 더 공부하실 필요가 있는 상황인 거고요. 왜냐면은 각종 인허가 관련해서 시장의 역할이 상당히 크고 국회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그 지방에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당이 국회의원이냐도 상당히 부동산 투자하는 데는 메이저한 요소는 아니지만 마이너한 요소줄 중에 하나,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지리적인 특징을 보유하고 있는 데가 이제 충주고요. 상세하게 이제 충주의 행정구역별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주도 가깝다고 했죠. 원주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강원도 사투리하고 유사한 면, 제천도 붙어 있죠. 요즘에 이제 충주도 충주지만은 제천도 이제 투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충주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이게 충주 시내입니다. 시티죠, 시티. 시티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중앙탄면과 여기가 이제 서충주 기업도시라고 하죠. 서충주 기업도시. 그리고 대소면도 마찬가지로 기업체들이 있는 산업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가 여기는 중심 시가지 역할을 하는 거고 이제 서쪽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중앙탄면과 그 다음에 대소면 이쪽에 새로운 산업과 도시 기능을 갖추고 있는 서충주 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신도시하고는 조금 얘기가 다른데요. 군산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를 만들면서 행정 중심을 신도시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충주 같은 경우에는 행정 중심이 이동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본 그 시가지 쪽에 충주시청과 모든 행정기관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동별로 그 다음에 면 단위, 읍면 단위로 해서 면적하고 인구 등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상세하게 보겠지만은 여기서 보시면은 면적이 여기 상당히 큽니다. 충주는 생각보다 면적이 상당히 큰 편인데 인구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근데 또 특이하게도 사는 인구의 집중도가 요 시내권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세하게 이제 각 동면별로 이제 체크를 한번 해보면, 인구를 체크를 해보면, 지금 제가 이제 빨간 박스를 쳤습니다. 연수동 4만 명이 살고요. 20만 중에 4만이 사는 겁니다. 상당히 많이 살고 있죠, 연수동에. 그리고 지금 요즘에 인기를 끌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호암동입니다. 호암직동. 여기 1만이 살고 있죠. 그리고 칠금동, 요기에 17만. 그 다음에 교연 안림동에 24만. 교연 안림동이 연수동하고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요 지역들을 좀 선호하는 편인 거죠. 이렇게 선호하는 편인데, 여기서 이제 시내 중심에서 여기 금능은 충주역하고 그 다음에 터미널,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인프라들, 교통 인프라들이 깔려 있는 곳이고요. 여기 호암동 같은 경우에는 그 택지 개발을 하면서 약간 신도시급으로, 신도시 느낌이 나게끔 택지 정리를 하면서 신축 아파트들이 대규모로 들어서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구 분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면단이나 이런 데들은 그 뭐 전형적인 시골처럼 2,000명, 뭐 3,000명 정도 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내를 중심으로
시내를 중심으로 많은 인원들이 살고 있습니다. 시내 중심으로 했을 때 벌써 10만이 훨씬 넘죠.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연수동, 교연 알림동, 칠금 금능, 용산동 이렇게 이제 이 순으로 이제 인구수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인구 변화 추이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 20만이면 좀 적은 인구수를 분포를 차지하고 있는데, 20만 정도가 어디냐면 저희가 이제 최근에 제가 한번 이제 한번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이제 도시별 인구를 한번 이제 보여드리겠는데요. 20만 정도 되는 데가 어디냐면 안성입니다. 안성. 여기 이제 뒤쪽에 아마 이제 나올 텐데, 안성이 18만 8천입니다. 구리시가 19만 5천, 이천이 21만 9천. 이천시 정도가 충주시 인구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한참 뜨고 있는 평택이 얼마? 50만입니다. 50만. 근데 이쪽 라인이랑 이제 일자리가 생기는 것도 있기도 하고, 이쪽 라인이랑도 이제 도로가 평택 제천 도로망이 뚫렸죠. 그러면서 이쪽도 이제 활발하게 움직여지는데, 인구는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지만 수도권보다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중요하게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인구수가 이렇게 이제 살짝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오르는 추세, 그리고 이제 떨어졌다 그래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꾸준하게 어느 정도는 인구가 외부로 유출이 안 되고, 어느 정도는 충주에서 사람들이 사는 구조를 이루고 있구나. 다른 도시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부산도 지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게 인구 유출이 심각합니다. 근데 인구 유출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그 도시가 살기가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투자의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왜 그러면 도시에서 사람들이 떠나는지, 그러면 도시에서 떠나게 되면은 거기에는 투자가 할 만한 건지, 이 부분을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현재 충주시 인구가 21만이다. 근데 이제 13만을 기준으로 해서 13만이 그 선거구 가부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13만에서 이제 30만이 넘으면 갑을과 구로 나눕니다. 그 중간에 있는 데가 지금 20만인 거죠. 이 정도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하는 인구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가구 수별로 이제 이제 주택 현황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주택 현황을 체크를 해보면, 여기는 이제 연도고요. 쭉 가서 이제 연도별로 나오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봐보면은 느껴지시겠지만은 총 96만 주택수가 96만 호인데, 그 중에 단독주택, 그 다음에 아파트,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비율이 단독주택하고 아파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죠. 단독주택이 압도적으로 높을 이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면적이 상당히 크고, 그 다음에 외곽 지역은 굳이 아파트를 지어서 살 필요가 없고, 단독주택으로 거주할 만큼의 그 땅값이 이제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그렇고, 아파트가 있는 지역은 어디겠습니까? 시내 중심입니다. 시내 중심. 그러니까 이 충주라는 도시 자체가 인구가 밀접해서 살고 있는 데가 시티를 이루고 있는 그 지역에 빽빽하게 또 사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딱 가보면은 그렇게 빽빽한 느낌은 들지는 않지만은 인구의 중심이 살기 편한 곳인 도시 쪽에 많이 모여서 살고 있다. 그거를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그 경제 산업 현황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제조업 보이실 겁니다. 제조업. 지금 제조업이 지금 도드라지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기계, 석유화학, 식음료,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업종별로 철강, 석유화학, 음식료 부분이 분포되어 있다.
충주가 이런 게 있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가 어떤 도시냐면은 기업 도시입니다. 기업 도시. 기업 도시여서 지금 제가 한번 여기 보여드리면 롯데칠성 롯데칠성이 충주 기업도시 서충주에 이게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진산업, 기계, 자동차 부품, KUM 이런 것들이, 그리고 현대모비스 자동차 부품 공장이 충주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혀 알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있으니까 좀 놀랍죠. 그리고 포스코 건설, 포스코 ICT, 저희 이제 그 주식 그 경제 스터디 방에서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 우리 포스코 ICT로 여러 차례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포스코 ICT 데이터 센터가 서충주에 있구나, 이렇게 또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상당히 우량 기업들이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그렇고 코오롱도 그렇고, 그 다음에 첨단 충주 첨단 산업단지, 기업도시 바로 밑에 있는 그 도시 그 단지인데, 산업단지인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18개사가 입주해 있고, 이쪽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54개사, 그리고 또 밑에 메가폴리스 이쪽 라인에는 49개사, 여기도 동원 홈푸드, 저희가 알만한 걸로, 그리고 무학 주류회사죠. 무학 주류회사, 그 다음에 보강건설도 그렇고, 워닝 머티리얼즈, 이거 주식시장에서 많이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농업법인 회사들도 상당히 많고요. 여기에 생각보다 기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충주 하면 그냥 지방의 소도시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관가할 도시는 아닙니다. 이렇게 또 모아놓고 보니까 그 느낌이 다르네 라고 점점 또 느낌이 또 오실 텐데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사항을 보고, 이제 충주가 이제 미래 가치가 얼마나 있나, 그리고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충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4차 국토개발도 하고 이제 5차 국토개발을 하면서 5차 국토개발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개성과 경쟁력을 갖춘 균형 국토 만들기입니다. 특징이 있으면서도 균형 발전을 하겠다는 얘기인 거고요. 또 그리고 편리하고 스마트한 첨단 국토 만들기, 이게 그냥 말 좋은 얘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얼마나 스마트해지고 있어, 얼마나 뭐 균형이 되고 있어 라고 못 느끼실 텐데,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가 이제 프리미엄 임장을 매주 이제 토요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강의를 듣고 있는 부탈님도 이미 이 스마트 첨단 국가 국토 만들기에 확인을 하셨습니다. 성동구에 가면은 버스 정류장 앞에 스마트 시설, 그래가지고 버스 대기하는 동안 버스 몇 분 뒤에 오는지, 그리고 에어컨도 나오고 이렇게 쾌적하게 대기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놨어요. 예전 같으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상상을 못했던 부분인데, 그런 것들도 이제 발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다른 지역도 있기도 하지만은 강남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발열 버스 정류장 앞에 발열 의자도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놔서 앉으면은 엉덩이 따뜻해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도시 발달도 그렇고 국토 개발도 그렇고 상당히 스마트하게 지금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영향들이 지금 그 국토종합계획 그 다음 5차에서는 지금 뭐 4차 혁명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연결돼서 부동산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그렇게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충주 도시 기본 계획을 한번 살펴보면은, 충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4개 권역으로 서부 생활권, 남부 생활권,
그 다음에 동북부 생활권, 그 다음에 도심 생활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 생활권은 이쪽에 중심부로 해서 기존에 이제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쪽들, 그쪽들에서의 도심 생활권이고, 동북부 생활권 같은 경우 이쪽은 이제 농공단지들이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그 다음에 서부 생활권, 이제 서부 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서충주 기업도시라든지 뭐 이런 쪽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생활권을 유지하고 있고, 남부 생활권, 이거 수안보 온천입니다. 수안보 온천 요쪽, 여기가 수안보 온천인데 이쪽이 관광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단위로 해서 4개 권역으로 이 도시 생활과 발전을 계획을 해서 도시 개발을 하려고 이제 충주는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포인트가 되는 게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앞에도 이제 우리가 잠시 그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을 했지만은, 서충주에 보면은 여기가 서부생활권이고, 첨단 산업단지하고 기업도시를 활성화, 여기에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서충주 신도시를 만들긴 했는데 기업들은 많이 들어왔는데 주거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원도심인 도심 생활권 쪽으로 사람들이 또 몰려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연수동에 4만 명이 삽니다. 4만 명. 전체 20만 중에 4만이면 5분의 1이죠. 5분의 1이 연수동에 많이 삽니다. 그래서 연수동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심 생활권, 여기 되어 있는 것처럼 충주역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권이 있고요. 거주지를 중심으로 하는 지연동, 교현 지연동 쪽에 거주지 중심, 그 다음에 성내 충인동 중심 상업지, 여기가 쉽게 얘기해서 서울로 얘기하면 로데오 거리가 있는 쪽이 성내 충인동인데, 이쪽이 노후화가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을 시킬까에 대한 충주시의 고민이 좀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제 서부 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농공단지들, 기농, 농촌 지역입니다. 농촌 지역. 도시와 농촌이 합해진 도농 도시 중에 하나가 충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남부에 수안보 온천 요 지구가 있는데, 이 수안보 온천이 한때 이 수학여행지로 곽광을 받았었는데 좀 쇠퇴기를 맞이를 했어요. 그런데 이 수안보 온천이 다시 상황이 좀 달라지는 게, 지금 내륙 고속철도가 지금 충주역에 쓰고, 그 다음에 이천 부발역에서 출발해서 충주역에 쓴 다음에 이게 문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문경으로 가는 길목에 수안보가 있어서 이게 또 한 번에 또 새로운 그 관광도시로 발전을 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지금 충주시 관련된 개발들을 좀 하나로 쭉 묶어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일자리들이 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 충북선 철도 고속화, 중부 내륙선 철도, 이천 문경간, 여기가 이천입니다. 여기가 이천. 요게 이렇게 통과해서 이쪽으로 가는 게 문경입니다. 이렇게 통과하는 거. 충북선 철도 고속화, 충북선이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그리고 동충주 산업단지 조성, 요쪽에 동충주 요쪽에 산업단지를 형성을 이제 준비를 하려고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충주 드림파크 요쪽이죠. 중앙탄면. 그리고 이제 지금 이슈가 충주시에서 역점 사업으로 되면서 이슈가 큰 게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현대 엘리베이터가 여기에 충주 시내 북쪽에 공단이 있는데 지금 용탄동이라고 되어 있는 요 5단지 산업 5단지에 현대 엘리베이터 본사와 그리고 이천에 있는 공장과 모두가 이전을 합니다.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터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들까지 같이 대거 이동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임장을 이제 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에 지금 토지 정리해서 지금 여기에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 본사로 쓰고 공장으로 쓸 부지에 대해서 건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듯이 지금 여기 충주시가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뭐 충주호 정도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업 도시구나. 그리고 이 기업 도시가 단순히 기업 도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통의 중심지로서의 역할도 또 새롭게 또 하고 있구나. 이게 이제 충주에 대한 알아야 될 부동산 투자에서 필요한 포인트 정보인데요. 그럼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한 개씩 조금 더 상세히 좀 봐보면 여기 대소원면 일대의 바이오 헬스 국가 산업단지, 이게 그냥 산단이라고 되어 있는 거하고 국가 산업단지하고는 완전 급이 다릅니다. 급이. 국가 산업단지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여기를 이제 산업단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자금도 예산도 투여가 되고 이렇게 되는 지역이라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게 완성이 되면 이곳에 일자리가 생기는 거죠. 일자리가. 제가 요즘에 그 투자의 포인트로 잡는 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뭐 인구도 그렇고 뭐 면적도 그렇고 뭐 이런 얘기들이 그냥 원초적인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으로 요즘에 한동안 우리가 교통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있는 지역들이 많이 올랐어요. 교통이 뭐 좋아진다더라 그러면은 이제 우르르 떼거지로 가서 막 이제 막 투자 일어나고 막 이랬는데, 궁극적으로 생각해보면 남는 게 뭐냐면, 교통도 깔리고 인구도 뭐 어느 정도 되고 면적도 괜찮아지고 인프라가 어느 정도 깔려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그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반드시 필요한데, 일자리가 없는, 자생을 할 수 없는 도시들이 많습니다. 근데 자생을 할 수 없는 도시에 투자를 해놓는다 그러면 다음이 문제가 되겠죠. 부산 같은 경우에 뭐 이게 안 좋다 좋다를 떠나서 부산의 인구들이 많이 유출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산이 갖고 있던 산업의 장점들이 다 외곽으로 뺏겼어요. 김해로도 뺏기고 양산으로도 뺏기고 울산으로도 뺏기고 거제로도 뺏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부산에서 살 수가 없어서 외지로 다 나오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관광만 남아있지, 관광도 뭐 그렇게 뭐 그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잘 되지도 않는 상황인데,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투자자들만 우글우글 들어갔다가 중요한 받아줄 사람이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투자할 때 한번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렇다 보니까는 뭐 부산도 뭐 북한 개발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개발 이슈는 있지만은, 그런 개발 이슈를 지탱하면서 갈 수 있는 그 도시 크기와 격에 맞는 인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있지 않으면은 문제가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야지 외부로 인구가 나가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인구가 들어오는 상황. 이렇게 돼야 될 때, 결국에는 외부에서 인구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여기에 살아야 될 필요 요소들이 많이 수요가 일어나게 되고, 그에 따른 공급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에는 수요는 늘어나고 공급은 부족하고,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현상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금 충주가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가 온다고 했고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관련된 협력업체들도 내려오기도 하고 기존의 산업단지들도 있기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 인플레가 되면서 전세 또한 모자르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 영향들이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또 하나 호재인 교통망도 또 개선이 되고, 이런 것까지 같이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세계무술공원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이 충주시청과 그 다음에 여기 칠금 부영 그 봉방동 이쪽 라인인데, 이쪽에다가 지금 이 세계무술공원을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테마파크로 봐서 관광의 의미하고 그 다음에 도시의 공원 기능 이거를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상당히 면적이 크고요. 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사용도 하고 있는데 좀 더 확대해서 개편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외곽으로 빠졌을 때 외곽에서 살려고 할 때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뭐냐면 빽빽한 도심에 사는 것보다도 이렇게 넓은 공원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선호를 또 많이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살기가 좀 더 쾌적하기 때문에 외지에서 사람들이 일자리도 있고 교통망도 좋고 공원 녹지나 이런 것들이 많다 그러면 외부에서 인구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충주시 안에서도 이제 노후화된 것도 있고 아파트들이 많이 이제 지어져 있지도 않고 주택에 대한 수요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알림지구라고 도시개발을 하려고 이제 택지개발지구를 예정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요쪽이 어디냐면은 우리 뒤에 가서 이제 보겠지만은 푸르지오 2차 옆이 지금 알림지구입니다. 여기도 지금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이제 지정은 해놓긴 했는데 생각처럼 속도는 많이 내고 있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안 나다 보니까는 공급이 빨리 그렇게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공급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 시내에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공급은 부족할 것이고 이런 문제에 봉착을 하겠죠. 그래서 알림지구 도시개발 이게 이제 되는 무렵쯤에는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빠져나와야죠. 근데 이거는 지금 되려면 조금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 지금 요 상태입니다. 요 상태. 야산입니다. 야산. 그 다음에 지금 요 근래 이제 최근 뉴스에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죠. 올 연말에 이제 이게 충주에서부터 이천까지 이제 개통을 해서 실제로 운영을 할 건데 여기에 보면 중부 내륙선 철도 요 길입니다. 요 길. 여기가 부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발이 어디냐면 이천입니다. 이천에서 여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여기서 또 성남 여주 요 구간 이게 1단계로 연결이 되면서 어디까지 연결이 되면 판교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판교에서 수서로 또 연결이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충주에서 이 수서까지 50분이 지금 소요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주까지 가는 데는 평일에는 1시간 50분 조금 길이 막히면은 한 2시간 뭐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요 정도 소요됩니다. 서울에서 출발했을 때. 근데 50분이면은 진짜 파격적인 상황으로 바뀌는 겁니다. 파격적인 상황으로 바뀌고 지금 이 철도망이 연결돼서 수안보 쪽으로 연결되면서 관광도 연결되는 그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면은 충주시 전역의 집가 상승이 예상이 되며 역신설이 되거나 확장될 양성면, 금가면, 충주시, 살미면, 수안보면 일대 해당 역세권 주변의 집가 상승이 예상이 됨. 이렇게 지금 지금 내역들이 이게 나와 있는데 요 내역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아실에 가면은 내용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충주 도시 기본 계획 이런 것들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아실에서 이제 따와서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 요 1단계 구간이 끝나면 2단계 구간으로 문경까지 여기 연결이 됩니다. 문경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면은 이게 결국에는 문경까지 연결이 돼서 거제도까지 연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제도. 이제 거기까지 연결이 된다 그러면은 거제도 라인 쪽으로도 교통망이 많이 개선이 되고 근데 거제도까지 가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일단은 중요한 게 뭐다? 투자처로 보고 있는 충주가 이미 부발에서부터 충주까지는 이제 쓴다. 사용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거가 이제 상당한 영향을 미친 거죠. 왜냐면 충주 같은 경우에는 이 기차를 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중심권으로
이 도로는 연결이 잘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버스를 주로 이용하고 이랬었는데, 이 철도, 중부 내륙선 철도가 완공이 됨으로 인해서 이게 서울 수도권까지 이제 접근성이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호재로서의 부동산 집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긍정적인 개발 호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지금 이게 내륙선 철도가 있고 충북 철도 고속화 사업 요겁니다. 요거 고속화 사업, 요거 고속화 사업, 요 고속화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게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은 청주로 연결됩니다. 청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충청도라는 얘기가 청주와 충주를 합해서 충청도라는 말이 생긴 것처럼 청주가 요즘에 부동산 이슈가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지역이기도 하면서 충청도에서 상당한 거점 역할을 하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지역에 대해서 알고 파악하고 투자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지금 이들 지역이 단순히 교통망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교통망을 사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업 발달을 하게 되면서 기업의 활용성 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에 기업체에 많은 사람들을 유치할 수가 있으려면 교통이 좋은 도시여야 됩니다. 근데 그 교통이 좋지 않은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기업이 설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거기에 접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교통이 괜찮아지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도 이주해서 살려고 하는 기대치도 커지고 지역도 발전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거주민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또 부동산 투자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투자할 만한 그 지역으로도 상승세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여기 이제 동충주, 아까 리스트에 있던 거 하나씩 이제 보는 건데, 동충주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충주 개발을 하니까 균형이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대쪽에도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이쪽도 도시개발을 하려고 이렇게 이제 드리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던 그냥 충청도의 한쪽에 있는 도시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이 내용들을 봐보시면은 충주 자체가 그렇게 작은 도시는 아닙니다. 전체적인 충청도라는 그 기준으로 봤었을 때 충청도에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은 거에 대비해서 이 정도로 산업 발달이 되고 한다 그러면 향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계획들이 진행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효과를 지금 현재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 만들어지고 교통이 개선되는 것들은 당연히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될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이제 산업단지를 이제 조성을 해서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지역 발전, 여기 보시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 가능한 경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균형 발전 도모,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추진을 이제 진행을 하려고 이곳저곳 전체적으로 기업 유치와 기업 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보시면은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 이게 내부 철도, 아까 전에 내륙화 철도 그 구간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쪽 라인으로 이렇게 가는 길목에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인프라시티 산업단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제 투자 활성화, 그거를 이제 돕기 위해서 이제 만드는 단지들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 내용을 봐보시면은 충주가 충주 기업도시라는 것들을 한 번씩 이제 보신 분은 아마 있으실 거예요. 지나가는 길목에 보면은 톨게이트나 이런 데 보면은 충주 기업도시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전국에 기업도시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기업도시 알고 있는 곳 한번 대보시겠어요?
기업도시. 기업도시라고 표방하는데 부동산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은 다양한 정보도 알아야 되지만, 그렇죠. 원주 기업도시라고 하죠. 원주 기업도시 맞습니다. 또 기업도시 있나요? 근데 원주하고 지금 충주하고 또 붙어 있죠. 그리고 철도망으로도 또 연결을 한다고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기업도시라고 하고 또 때로는 혁신도시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주 혁신도시라고 합니다. 진주 혁신도시, 원주 기업도시. 근데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이름 붙이는 것만큼 일자리가 많고 그리고 교통 발달도 돼 있느냐, 이거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타이틀 대비 그렇게 이 지금 인프라가 깔려 있는 도시들이 있는가 하면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도시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옥석을 가려야 됩니다. 그냥 외관상 마케팅용으로 기업 도시라고 하는 곳에 잘못 투자를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뭐 마카롱님 이제 지금 뭐 댓글에 이제 다는 것처럼 진주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진주 혁신도시도 이제 공기업들 많이 내려가 있는데, 공기업이 많은 거가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기업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 지역에 사는 일반인들이 많이 일할 수 있는 사기업, 민간 기업들이 좀 많으면 여러 가지로 유익한데, 공기업은 되게 지극히 또 제한적으로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는 그 지역 산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거나 도움을 주는 데는 제한적이지 않나.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투자로 생각했을 때는 괜찮은 도시다.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도시가 계속 발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옥석을 좀 가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간단하지만은 않은데,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전에 이제 그 내역 리스트 중에 드림파크라고 있었습니다. 드림파크가 여기 보시면 사업 시행사 충청북도 충주시장이 이 드림파크를 만드는 이유를 이렇게 지금 사업 비용과 역할에 대해서 여기를 써놨습니다. 서충주 신도시 산업단지들과 연계한 산업벨트를 형성해서 중부 내륙 산업의 핵심 역할 기대, 현대 엘리베이터 충주 이전 등으로 부족한 산업용지 공급 면적 확보. 그래서 여기에다가 산업단지를 또 이제 그 확보를 하려고 요 충주 기업도시 요 우에 상단에다가 또 충주 드림파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누가 하냐면은 충주시장이, 시행사가 충주시장. 지금 충주시는 혈안이 돼 있어요. 혈안이. 기업 유치, 그리고 기업 도시. 그래서 외부로 인구를 유출하지 않고 내부로 인구를 끌어들이고, 그 효과를 누린 것 중에 하나가 현대 엘리베이터가 그냥 공장만 온 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본사까지 온 겁니다. 이게 큰 효과를 발휘한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 상당한 효과를 받고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드림파크 산업단지 조성사업 협약을 하면서 현대산업개발, 대흥종합건설, 교보증권, 미래산업 등 여기들하고 산업 조성사업에 협약을 맺으면서 대기업들에도 여기에 협력해서 발전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진행을 되면서 이제 충주시장이 재선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겠죠. 내지는 충주시장만 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하는 거에도 상당한 역점 사업이 될 수가 있겠죠. 이제 그 리스트에 있던 제일 하이라이트인 현대 엘리베이터, 이 부분은 뒤에 가서도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지금 지도상에 보시는 게 지금 보시면 이게 충주 시내에 있는 북쪽에 있는 용탄동에 있는 산업단지입니다.
요 산업단지에서 위치가 제일 좋은 요 자리에 5산업단지에 현대 엘리베이터가 모두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 이전을 해서 지금 여기 사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공사 현장이 이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고, 여기가 다 완공이 되면은 그 대기업이 이 대기업에 준하는 현대 엘리베이터가 대기업에서 조금 많이 밀리긴 했죠. 일단 어쨌든 준 대기업에 속하는 현대 엘리베이터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본사하고 공장이 이전이 확정이 돼서 2024월 입주 계약을 승인을 했고, 건축허가 신청했고 착공식을 진행을 했죠. 작년 7월에.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준공을 해서 이제 일로 다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8년까지 경기도 이천 공장과 본사, 천안의 물류센터까지 이전할 계획. 그러니까 천안에 있는 거, 그 다음에 경기도 이천에 있는 공장과 본사 모두 그냥 다 싹 다 충주로 이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첨단 시설로 설계를 하고 충주 인구 유입 효과, 일자리 창출, 도로 개설 등 환경 개선이 많이 영향이 미칠 것이다 라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현대 엘리베이터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인근 지역에서도 올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게 외곽에 있는 산업단지가 아니라 충주 북쪽에 있는 산업단지입니다. 요 충주시 개발계획 요 내용까지 하고 다시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요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할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충주 시내에 대한 주거지에 대한 시설 개선과 주거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런데 공급은 미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뒤에서 한번 더 이제 볼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이제 산업단지들이랑 철도망이랑 해서 내용들을 한번 봤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번 지도로 한번 지금까지 얘기했던 걸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지도에서 보시면은 충주역이 여기에 있습니다. 충주역이. 그리고 이 충주역이 이쪽으로 이천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기업도시입니다. 이쪽이 서충주 기업도시. 서충주 기업도시고, 이쪽으로 와서 충주 시내입니다. 충주 시내고, 지금 5산업단지는 여기 있습니다. 5산업단지는.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터가 이 5산업단지를 전체를, 이쪽 라인을 전체를 현대 엘리베이터가 쓰기로 지금 약정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쪽이 시내입니다. 충주 시내. 충주 시내인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 충주역이 있고, 그 다음에 충주 여기가 시외버스 터미널입니다. 바로 이제 고속도로 연결돼서 이제 외부로 나가는 길인 거고요. 그래서 이쪽 그 역과 터미널 역세 앞에 이 주거 시설이 한 영역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아까 인구가 많이 살았던 연수동 라인 쪽, 이 연수동 라인 쪽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지도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아파트가 상당히,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에서 그 호암 택지 개발이 되기 전까지는 연수동에 사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선호를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많이 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봐보시면은 여기 국원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국원초등학교. 이 초등학교가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 이쪽 앞이 연수동 라인 쪽을 해서 학원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원가가 뒤에 가서도 이제 한번 보여드리긴 하겠지만은, 그래서 충주 프로지오 2차가 사실은 이 국원초등학교를 갈 수 없는 위치에 있는데, 요거를 민원을 넣어서 국원초등학교를 갈 수 있게 해달라. 원래 사실상으로 이 2차는 이쪽 교연초등학교를 가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 국원초등학교를 희망을 해서 이렇게 다닌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니는 현상.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여기 성내 충인동이 제가 말씀드렸던 로데오 패션거리, 여기가 이제 일반 상업지역인데 여기가 상당히 많이 낙후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있는 편이고요. 지금 그래서 그 개발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미칠 거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제 충주에서 사람들이 충주의 중심으로 많이 생각했던 데가 어디냐면 용산동입니다. 용산동.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았었고요. 여기에 초중고가 다 붙어 있습니다. 뭐 성남초등학교도 있고, 여기 남산초등학교, 충주여자고등학교, 충주중학교, 그 다음에 이슈 중에 하나인 용산주공이 여기 있고, 그러는 상황에서 여기가 이제 호암동인데, 호암 택지 개발이 일어났습니다. 요 호암지. 호암지라고 해서 요 이제 연못이, 저수지 연못, 이게 이제 형성이 되는데, 이 주변으로 엄청 깨끗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요 스타벅스가 호암지를 기준으로 해서 바라보면서 건물로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쪽 라인으로 해서 지금 보면은 호암 힐데스하임이 그렇게 메이저 브랜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주도 그랬고 이쪽도 그렇고 힐데스하임에 대해서 상당히 또 이제 선호도가 있고 입지적으로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수도 그렇고 신규, 이게 신축 아파트입니다. 이것도 신축 아파트. 두진 하트리움도 신축 아파트. 우미린도 신축. 여기는 대형 평수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학군이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초중고가 다 같이. 그러다 보니까는 이쪽에 최근에는 이쪽에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충주가 얼마나 크냐?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길 찾기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터미널에 내렸다 쳤을 때, 터미널에서 출발을 해서 제일 이제 시내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호암 힐데스하임을 간다고 쳤을 때, 지금 보이시나요? 7분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7분 차로. 지금 현재 시간, 이제 요 시간대 이제 검색해서 그런 것도 있기도 하겠지만은, 그만큼 충주 시내가 그렇게 시내 자체가 크진 않습니다. 그 이 한정된 공간에서 여기 아까 4만이 산다고 했죠? 여기 1만 살고 여기 2만 살고, 여기 요 바닥에 10만 이상이 삽니다. 10만 이상이. 그리고 이러면서 요쪽에 서충주 개발이 좀 있고요. 여기에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편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서충주하고 시내까지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7분밖에 안 걸리는데, 여기는 한 좋게 한 30분은 가야 되겠죠. 이렇게 길 따라서 30분 내외, 2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가 되겠죠. 그래서 충주시 자체가 이게 그 시내권에서 이제 중심적으로 뭐 충주 터미널도 그렇고 시청도 그렇고 크게 다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다 인근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여기 위쪽에 산업단지 현대 엘리베이터. 그럼 현대 엘리베이터에 입주를 하게 되면 현대 엘리베이터에 있는 직원들이 어디를 살게 될까요? 현대 엘리베이터 맞습니다. 연수동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수동에서 요 길을 따라서 바로 5단지까지 갑니다. 그 5단지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냐,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연수동에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이제 연수동 힐스테이트인데, 연수동 힐스테이트, 그 다음에 충주 산업단지. 자동차로 8분 걸립니다. 8분 걸리는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인데, 여기에 지금 길을 뚫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산업단지 가는 길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더 이제 대각선으로 뚫게 되면은 시간이 엄청 세이브가 되겠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시골이라서 차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렇게 관통해서 이렇게 직진을 해서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겠죠. 이렇게 가나 똑같겠죠. 8분밖에 안 걸립니다. 시내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크지 않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도 있는데 투자 관점에서는 장점입니다. 다른데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만 보면 됩니다. 충주 시내만. 충주 시내를 보면서 여기에서 투자 가치 있을 거 내지는 갭이 달라붙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은 충분히 여기에 투자 가치 있는 물건을 또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적인 계략적인 충주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진행을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시 55분이니까 10시 5분 전까지 해서 잠깐 화장실 갔다 오시고 물 마시고 해서 계속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다시 올까 오늘도 이렇게 그토록 원망했었던 그토록 미워했었던 나를 날 다시 한번 안아줄 수 있나요? 그때 또 밀려가던 날 날 걱정했었나요? 그땐 보내줘야 내가 행복할 줄 알았나요? 정말 사랑했던 그 사람을 알고 있나요? 여기 곁에 있던 내게 멈춰버린 많이 사랑받던 시간들 살아야 하는데 다시 떠올려도 더 멀어진 기억 잊혀질까 오늘도 이렇게 그토록 원망했었던 그토록 미워했었던 나를 날 다시 한번 안아줄 수 있나요? 그때 또 밀려가던 날 그 마지막까지 날 걱정
솔직히 첫눈에 반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댄 어땠었나요? 자꾸만 생각이 나고 생각나면 너무 보고 싶고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던 이 설렘 뻔하고 단순했던 내 미래가 그댈 만나고 살아 움직이네요.